이거 7만 원 받고 들으실 거예요? 며칠 동안 일하고? 이 아니니 자기가 생각해도 아니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겁니다. 저도 맨땅에 헤딩을 많이 했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뭐냐? 안녕하세요, 주엠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부업 많이 하시죠? 혹은 프리랜서로 전향하시는 분들, 혹은 프리랜서로 전향해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지금 부업을 하나씩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인테리어 혹은 건축하시는 분들은 또 다재다능하니까 또 프로그램을 만질 줄 알잖아요.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리랜서 제안이나 혹은 외주 제안, 뭐 알바 제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처음 해보면 이런 단가 측정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요. 저도 너무 어려워서 정말 개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다톡방에서 이런 질문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단가 측정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받아야 돼요? 하는 질문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번 해주시면 제가 이런 컨텐츠 만드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커뮤니티 운영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니까 한번 꼭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셨죠? 눌러주셨으니까 제가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클 유저분의 고양이니까 또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단가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보통 프리랜서 분들, 디자이너, 뭐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그런 이런저런 글을 인스타에나 이런 블로그에 올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의가 옵니다. 20평짜리 뭐 디자인 해주세요, 렌더링 해주세요, 뭐 잡아주세요, 도면 그려주세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뭐 7평 되는 공간, 정말 작죠? 7평 되는 공간 모델링만 작업하면 되거든요. 저 비용 추적 얼마 정도 하면 되나요? 뭐 렌더링 장당 받아야 되나요? 도면 작업 및 3D 작업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이런 질문 주시는 이유들이 뭐냐면 보통 여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평당 10,000원이다, 평당 20,000원이다, 평당 N만 원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평이 100평이다, 1000평이다 이러면 평당 10,000원에 1,000,000원이잖아요. 1000평이면. 그럼 이분들이 고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20평, 7평 뭐 이렇게 끝에는 없지만 그러면 평당 10,000원이면 70,000원, 200,000원. 이제 디자인 비용 따로 받는다 해도 뭐 얼마 더 받겠어요. 20만 그냥 원래 값이 20만 원인데 아니면 7평 이거 7만 원 받고 들으실 거예요? 며칠 동안 일하고? 이 아니니 자기가 생각해도 아니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겁니다. 정말 잘 질문을 해주셨고 제가 그래도 제가 이런 일들을 한 게 한 4년 차 이제 곧 5년 차가 되기 때문에 저도 맨땅에 헤딩을 많이 했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뭐냐? 자, 예상 작업 시간 곱하기 1.5 곱하기 최저 시급 플러스 알파라는 식입니다. 제가 또 제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써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몸값이 이미 측정이 잘 돼 있어요. 이미 한 5년, 10년 해서 뭐 이런 거 단가 이미 알아요. 그분들한테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종종 이런 거를 써서 내가 이걸 잘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 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상 작업 시간 곱하기 1.5라는 거 괄호에 들어있죠? 이제 먼저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요거 뭐냐? 자, 여러분들, 자, 7평. 자, 인테리어 사무소에서 7평 정도 할 때 뭐 빠르게 하면 하루에도 잡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주 받을 때도 하루 정도 하면 뭐 회사 퇴근해서 한 9시 정도보다 앉아서 한 12시 정도 하면 3시간이니까 한 3시간 잡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3 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넉넉하게 5 나는 정수가 적으니까 그래 뭐 조금 새벽까지 한다 해도 5 해서 바로 최저 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들 처음이면 이 예상 시간에 대해서 너무 작게 잡습니다. 너무 적게 잡아요. 왜냐하면 3시간 만에 끝날 수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혼자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고 여러분들이 작업자라서 스스로 이게 좋네 하면서 여러분의 클라이언트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내 생각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컨택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12시에 시안을 보낸다 해서 클라이언트가 일어나 있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마 볼 거예요. 그러면 그럼 아침에 보면은 아침엔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전화 통화도 해야 되고 카톡도 대응해야 되고 뭐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수정이 길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예상치 못할 거기서부터 벌써 오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3시간이 하루가 추가되고 일주일만 추가가 되고 추가만 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일 내내 그럼 주중 내내 4일이 더 추가가 된다면 3시간씩만 해도 12시간이에요. 12시간이 오버되는 겁니다. 이거 처음에는 예상을 못 하거든요. 수정에 대한 거를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예상 작업 시간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굉장히 여유롭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모델링이 빨라도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해본 적, 1대1로 미팅해 본 적, 아니 내가 컨트롤 해본 적이 없어요. 숨어져 있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전 회사에서 제가 있을 때 저희도 뭐 같이 이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런 일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어떤 일도 있었냐면 자 2주 만에 끝날 일인 줄 알았어요. 모델링 작업이었고 그래서 2주에 200만 원 그래서 부가세 포함 220을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엄청 이 정도면 진짜 개꿀이다 해서 그리고 그때는 100, 200만 원 이렇게 한번 수주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완전 헷가닥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냐? 자, 그 작업 3달 걸렸습니다. 숨어져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알고 보니까 클라이언트 요청한 거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요것만 모델링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요게 있는 모든 공간들을 다 모델링 해야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선으로 스케치업으로 모델링하고 이 선으로 변화를 한 다음에 모션을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이는 선들이 중요한 거예요. 요걸 처음에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3달 걸렸습니다. 팀이 4명이 붙었거든요. 4명에서 3달이면 이미 손해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진짜 그거 커뮤니케이션 컨트롤도 못해서 굉장히 피드백 듣는데 막 2시간씩 인당 2시간이어서 그 상황은 진짜 여하튼 뭐 그건 저희의 불찰이기도 하죠. 여튼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건 극단적이긴 한데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실 때 특히 부업으로 하신다면 이 시간을 굉장히 넉넉하게 잡으셔서 수정까지 포함시키는 게 낫습니다. 수정 비용을 나중에 청구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경험상 한번 지갑이 치면은 거기서 돈을 다시 받아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숙한 디자이너, 능숙한 이 커뮤니케이션을 능숙한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 수정 비용, 예상 수정 비용까지 다 넣어버립니다. AS 비용까지 다 넣어요. 그러면 뭐 서비스를 주는 것도 이미 다 측정된 가격이에요. 그럼 저도 편하게 줄 수 있고 상대방도 기분 좋게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예. 근데 하지만 요것도 다 측정된 금액이면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이면 예상시간이 예상시간이 아니다라는 걸 꼭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1.5도 저도 그 일에 뭔가 숨겨져 있는 일이나 뭐 수정이 더 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으로 1.5를 파는 겁니다. 뭐 요거를 곱하기 2로 파셔도 무관해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최저시급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처음 측정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해도 어느 정도 갑니다. 자 지금 최저시급이 뭐 10,000원이 안 되긴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9,860원인가요? 뭐 그 정도 되죠. 갑자기 이제 끄집어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칩시다. 자 최저시급이 10,000원이다.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지금 직장에서 받는 최저시급이 10,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10,000원보다 부업인데 한 20,000원을 받고 싶어. 그러면 20,000원 고정시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넣은 작업시간 곱하기 1.5 곱하기 내가 측정한 최저시급을 넣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혹은 이 플러스 A가 있잖아요. 그 최저시급 이렇게 해서 측정했는데 가격이 좀 애매해요. 아니면 약간 정수로 안 떨어진다. 그럼 플러스 A에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7평.
자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이걸 몰랐을 때는 보통 물어보니까 평당 10,000원 하면 돼 라고 하길래 평당 10,000원? 그러면 70,000원? 부가세에서 77,000원? 아마 사업자도 없을 거니까 그냥 70,000원 하고, 근데 나중에 또 3.3% 떼이겠죠. 그러면 또 적어질 텐데, 여튼 70,000원에 받는 거 vs,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7평짜리를 여러분들이 예상 작업시 8시간이라고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보험이 걸리는 걸 1.5, 그러면 8 곱하기 1.5 뭐예요? 네, 12죠. 12 맞죠? 네, 12시간 나오고, 나는 최저 시간 20,000원은 돼야 돼. 앞으로 20,000원짜리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서 12 곱하기 2 해서 240,000원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기서 부가세를 붙이시면 되겠죠. 그러면 264,000원이 2.4가 붙을 테니까 264,000원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근데 클라이언트한테 얘기할 때,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하는 거는 프로페셔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에서 얘기할 때는 뭐 어떻게 하냐? 자, 예를 들어서 이게 20평짜리예요. 자, 240,000원짜리 내가 계산해 보니까 20평짜리 내가 계산해 보니까 240,000원이 나왔어.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나올 건 이게 아니고, 자, 기간은 정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측정한 그 시간에 기간은 있을 거잖아요. 자, 수정까지 해서 이 기간 동안, 자, 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 20 하면 1.2죠. 1.2. 근데 1.2 평당 12,000원 해서 얼마입니다 하면 100% 클라이언트가 평당 10,000원으로 합시다 라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평을 20,000원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뭐 15,000원 이렇게 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요걸 좀 유도리 있게, 그 유도리 있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와 딜을 봐보시면 됩니다. 뭐 조금 올림을 하신 분들, 그래서 평당 20,000원입니다 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게 뭐 400,000원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좀 비싸다 한다면 뭐 평당 1.5 정도로 낮춰도 여러분들이 원래 측정한 가격이 1.2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괜찮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통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작업시간이 줄어들면 손해 아닌가요? 자, 이 작업시간 곱하기 1.5 이렇게 최저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작업시간이 제가 능숙해지면 질수록 줄어들면 이 계산법이 손해가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고수입니다. 네, 이 표를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전에 했던 그런 경험치들을 다 누적시켜서 보수적으로 예상 시간은 잡되, 여러분들이 시간이 만약에 단축됐다, 예상대로 단축이 됐다면 그만큼 수정을 더 해주거나 아니면 퀄리티를 더 높여주거나 아니면 거기서 다른 일들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 빨리 됐다고 해서 돈을 깎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자, 피카소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피카소가 1분 만에 뭔가 어떤 사람이 피카소를 알아보고 요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해서 피카소가 1분 만에 뭔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귀여운 물개를 그렸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피카소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그림을 가져가려는 거예요. 자, 이거 100만 달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니 1분 만에 그렸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피카소가 뭐라 했어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40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한다면 시간이 정말 단축이 될 겁니다. 예전에 12시간 동안 모델링 하던 거 이제는 1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모델링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렌더링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이제 절반 아니면 절반 반의 반 아니면 뭐 6분의 1 시간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예상대로 그 시간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더 수정을 원활하게 할 시간들이 더 확보가 되는 거고, 그럼 클라이언트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작품대로 그대로 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저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가격을 깎을 필요도 없고, 이게 숨어있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잡아두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고수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자, 두 번째, A는 가격 맞추기용인가요? 네, 가격 맞추기용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옆에 친구 야 이거 얼마 받으면 돼? 평당 10,000원 받으면 돼? 해서 그렇구나 해서 7평이라서 7만 원 받는 거는 그 사람이 평당 10,000원이라 했던 것은 이 사람이 계산을 했을 때 내 요게 뭐 라이센스 비용, 스케치업 라이센스 비용, 엔스케이프 라이센스 비용, 뭐 브이레이 시스템, 브이레이 루비온 뭐 이런 라이센스 비용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전기료, 난방비, 뭐 식비, 인건비 이런 모든 비용들이 여기 다 넣어봤었을 때 나누기 했을 때 평당 10,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시스템이 최고로 효율적으로 맞춰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계산을 아예 안 했는데 그 사람 걸 따라가려 한다. 황새 따라가려다가 다리 다 찢어집니다. 진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실컷 열심히 일했는데 몸도 축 냈는데 여러분들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생고생해서 렌더링 찍었는데 아니면 뭐 모델링 했는데 디자인 했는데 내한테 남는 게 10만 원이네? 현타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치 측정을 안 했을 거니까요. 고정 비용 내고 나중에 세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해도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연말 정산엔 잡혀 나오고요. 사업자시면은 당연히 1, 2분기, 3, 4분기마다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세금 신고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고 하니까 나중에 세금 낸다고 다 나가요. 그러면 네 제대로 가격이 측정돼 있어야 되겠죠. 계속 고정 비용들 하고 내 인건비, 식비 뭐 이런 비용들로 다 녹여서 내야 됩니다. 그 비용을 내기 위해서 플러스 A라는 조금 열린 상수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격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하기 시작해야 되고 이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온 겁니다. 요거를 생각하지 못하신다면 그냥 알바 개념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줘요. 자, 세 번째, 아니 가격이 이렇게 낮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몇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계산 방법으로 측정을 했는데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자, 첫 번째, 당신이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두 번째, 당신이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시간을 너무 짧게 잡은 게 아닐까요? 수정에 대한 건 생각 안 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과대평가에서는 너무 많은 1억, 한 번에 1,000만 원 뭐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당신의 가치에 비해서, 당신의 명성에 비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았나? 두 번째, 너무 작업 시간이나 뭐 이런 고정 비용들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냐? 아무것도 아닌데 박리담회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래서 너무 가격이 낮다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계산을 해보면서 조금 이 가격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런 계산식을 통해서 지금도 너무 낯선 일들이나 아니면 제가 해본 적 없는 일 아니면 그 사람하고 처음 합을 맞추는 그런 단계 혹은 그런 견적을 내야 될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견적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일이 풀려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하고 이 제 플랜에 들어오지 않거나 제가 이 일을 하면은 너무 손해가 날 때는 일을 받지 않습니다. 네, 애초에 그분들도 예산이 너무 아마도 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가지 못하는 일들도 많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네, 가격이 이렇게 높나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두 가지 경우겠죠. 여러분들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서 이 예상 금액을 너무 높게 높여놨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가격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릇이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이 정확한 횟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0억 사업을 했는데 크게 망해서 10억짜리 빚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으려고 하던 찰나에 어떤 노인을 만나게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노인이 알고 보니까 대기업의 회장이었고 당신을 이 기업 기획부장에 임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질문을 하겠죠. 저는 10억짜리 빚이 있는데 왜 저를 그런 중요한 직책에 놔두려고 하는 건가요? 회장 할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10억짜리 빚이 있는 사람은 10억짜리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정확한 금액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건, 자, 여러분들이 N만 원짜리 일을 계속 해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일이 들어와도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일만 하다가 갑자기 견적을 100만 원짜리 내게 되면 굉장히 두렵고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생각이 빨리 안 됩니다. 생각이 굳어져 버려요. 완전 스턴을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그릇을 넘어봐야 됩니다. 그릇을 깨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과스펙일 수도 있어요. 과하게 견적이 내려진 거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바로 덥석 합시다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견적을 굉장히 그 사람들 기준에서 낮게 측정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딱 그 적정선에 들어왔거나. 그래서 일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아, 내가 견적을 제대로 냈거나 혹은 견적을 지나치게 낮게 냈거나. 근데 괜찮아요. 책임감 있게 그 일을 끝까지 완수를 잘 하신다면 여러분은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그 다음 비슷한 일 혹은 그 사람하고 일은 가격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게 될 때 가격을 높여서 측정하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치가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고 이제 앞으로 저도 계속 몸값을 그렇게 측정을 하고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가격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을 키워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클라이언트 공식 알려줄까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공식 알려줘봤자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맨날 소용없습니다. 그냥 클라는 자기들만의 언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말하고 그 사람은 일본어를 말하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클라가 알고 있는 용어는 딱 외웠습니다. 평당 얼마냐. 네, 그리고 자복 1당 얼마냐. 1당 평당 이렇게 두 가지만 계산해서 그냥 평당으로 말씀 주시든지 아니면 1당 얼마다 그래서 5일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주시면 된다. 혹은 평당 얼마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계산식은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굳이 오픈해서 오픈한다고 해서 그 사람 그렇구나 하지도 않아요. 그럼 뭔 소리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공통 언어로 얘기하는 것도 영업의 방법이니까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초보 프리랜서, 초보 부업 엔잡러들에게 어떻게 내 단가를 어떻게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 한번 처음 측정에 대해서 고민 있는 분들 혹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유용한 영상 컨텐츠에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좋아요, 구독, 알람은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유용한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